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시장 상황은 아직까지 그닥 나아진 것 같지는 않죠.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역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버티면서 41,000달러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나스닥, 녹색 차트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과 디커플링 됐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었으나 속았지롱 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커플링이 유지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관련된 정보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구글이 코인베이스, 빗페이와 함께 손을 잡고 구글 디지털 카드에 비트코인을 저장하게 하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구글도 본격적으로다가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어서 여러 산업을 덮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차례는 애플이나 삼성 쪽에서 애플페이, 삼성페이에서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그런 수단이 마찬가지로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가 아르헨티나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신규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 숫자가 6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400만 명이 벌써 치보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엘살바도르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investing.com에서 무디스가 지난해 7월 이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 및 수용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식으로다가 헛소문을 퍼뜨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상남자답게 그러든지 말든지 여시나 까잡싸 이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답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는 엘살바도르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investing.com이 누구로부터 뇌물을 처먹었는지 헛소문을 퍼뜨렸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암호화폐 매체죠. 유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300여 개의 커뮤니티 은행이 뉴욕 디지털 그룹과 협력해서 비트코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이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은행 관계자는 드디어 파트너십 및 암호화폐 관련 보안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다. 그래서 비트코인 서비스 출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면서 관련 서비스 출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규모 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 사람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미국 은행 협회장 같은 경우 미국의 은행업계는 암호화폐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하는 토큰 플랫폼들이 전통 대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청문회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에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채굴에 많은 양의 전기가 소모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를 공격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주댕이를 워밍업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에너지가 소비가 돼도 재생산 에너지로 채굴을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청문회에서 나오게 되는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위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49개를 다시 추매했었다라고 하고요. GBTC 같은 경우는 역대 최악의 역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려 마이너스 27.52%. 부디 이 상황이 추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리고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같은 경우는 같은 의견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매파적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에서 20% 추가 하락, 그리고 암호화폐들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일단은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모두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나 결과에 대해서 단정을 짓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물처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결국 떨어지죠.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은 올라간다. 이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면은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 있는 조지라는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 CRG라는 분석가는 나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을 믿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피보나치 비율상 골든 포켓에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지금부터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41,000달러 선을 튼튼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41,000달러를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국의 벤처 캐피털 블로썸 캐피탈이 무려 1,700억 원 상당을 암호화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초로 디파이 ETF가 다가오는 2월 달에 출시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가 마스터카드와 함께 손을 잡고 코인베이스의 NFT 시장에서 마스터카드, 즉 신용카드로 NFT를 구매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종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새로운 코인을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코인 이름은 SH핑 혹은 스핑코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블룸버그가 이더리움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면서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3,000달러 지지 테스트, 반등와도 지속이 어렵다. 즉 지금부터 펌핑이 온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그럴 것인가? 자, 일단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는 이더리움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빼먹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이더리움 소각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발행량이 무제한인데 소각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동시에 전체적인 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채굴량보다 소각되는 양이 많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면서 희소성 게임에 같이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안전하게 그리고 무탈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심화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스 비용이 줄어들기만 한다면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왕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될 수 있겠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반면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는 올해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로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두 코인을 꼽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 중심으로 남아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을 다른 체인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랩핑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에이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2022년도에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 및 상승을 거머쥐게 되는 플랫폼 코인은 어떤 코인이 될 것인가? 플랫폼 코인들의 각 축장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